네, 안녕하세요. 오늘 페스터 CNN 논문 리뷰를 맡게 된 노대한입니다. 우선 이 페스터 CNN이 되게 내용도 많고 이 페스터 CNN을 알기 위해서는 페스터 CNN 그리고 CNN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나중에 Q&A 때 질문해 주시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에서 이제 객체 탐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이제 이전 선행 연구인 얼CNN과 페스터 얼CNN에서 페스터 얼CNN에 대해서 좀 알아본 후 페스터 얼CNN에 대한 아키텍처 그리고 이 아키텍처를 사용한 실험 결과 그리고 결론 리퍼런스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이 객체 탐지가 무엇이냐면 이제 원래는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는 그 이미지 인식 분야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미지 안에 있는 다중 객체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과 위치를 맞추는 로컬리제이션을 하는 것을 수행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은 특정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물체에 대한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이고 로컬리제이션은 물체가 존재하는 바운딩 박스 안에 위치 정보, x 좌표, y 좌표, 그리고 너비, 높이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 바운딩 박스는 이제 사진 속 물체의 위치를 감싸는 직사각형 테두리인데요. 이제 박스의 좌표 x값과 y값 그리고 너비와 높이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에서는 이런 바운딩 박스의 후보 영역 프로포서를 생성하기 위해 레지온 프로포서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셀렉티브 서치와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선 이 얼CNN은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레지온 프로포설과 CNN을 합친 모델인데요. 이때 이제 레지온 프로포서 방법의 셀렉티브 서치를 활용해서 그 후보 영역 2000개를 생성을 한 후에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CNN을 돌리게 되는데 CNN의 입력값을 이제 크기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레지온 워프를 진행한 후에 이것들을 모두 CNN에 돌려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셀렉티브 서치를 통해 한 2000개 정도의 후보 영역이 생성되게 되는데 2000개를 모두 워프한 후에 CNN에 넣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셀렉티브 서치는 간단히 말하자면은 이제 딥러닝 같은 모델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규칙을 정해줘서 그 모델 밖에서 핸드크래프트 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이게 이제 딥러닝 모델이 아니라서 CPU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얼CNN은 이런 셀렉티브 서치를 활용한 병목 구조가 발생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레지온 와플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축소하기 때문에 정보 손실이 발생하고 이 2000개를 모두 CNN에 넣기 때문에 연산량이 폭발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 이전에 있는 그 2000개 CNN을 넣는 것과 이제 워프를 정보 손실이란 한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 패스트 얼 CNN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패스트 얼 CNN은 기존의 얼 CNN이 이 모든 후보 영역에 대해서 CNN에 넣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 그냥 처음부터 이제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CNN을 한 번 돌린 후에 생성된 피처맵 하나를 공유하여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2000번의 CNN 연산보다 한 200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연산량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또 이제 기존에 워프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 피처맵에서 ROI 프로젝션을 진행한 후에 이거를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넣기 위해서 7x7으로 이제 압축을 해야 되는데 이때 ROI 풀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ROI는 우리가 레지온 프로포서를 통해서 찾은 관심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 피처맵에 이 관심 있는 영역을 프로젝션해서 이거를 이제 ROI 풀링으로 압축한 후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넣고 소프트맥스로 이제 클래스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도 레지온 프로포설 과정에서는 결국 셀렉티브 서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 이런 셀렉티브 서치에 대한 고전적인 한계는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논문의 저자들은 이 레지온 프로포설 방법도 네트워크에 합쳐보자. 그 이제 레지온 프로포설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것과 이전에 있던 페스트 RCN을 합친 페스트 RCNN이라는 구조를 제안하게 됩니다. 어, 따라서 페스트 RCNN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피처 쉐어링이라 ROI 풀링은 기존 방식과 동일한 구조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레지온 프로포서를 하는 네트워크인 RPN의 구조인데요. 처음에 이제 백본 CNN 그러니까 사전 학습된 백본 CNN을 가져와서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피처 맵을 생성한 후에 3x3 커널 필터를 통해서 슬라이딩을 진행하게 되고 이때 이제 1 by 1 by 256 또는 512 벡터가 생성이 되는데 이 벡터마다 그러니까 그 피처 맵의 픽셀마다 앵커 박스를 앵커 박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앵커 박스에 대해서 그 앵커 박스 안에 이제 물체가 존재하는지 혹은 물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배경인지를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 넣기도 하고 또 레그 그 이 앵커 박스의 위치가 정답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 크기는 얼마나 같은지를 예측을 하는 레그 레이어에 이제 넣게 됩니다. 앵커 박스는 이제 3x3 필터가 지나가는 모든 픽셀에 대해서 1대1, 1대2, 그리고 2대1 그리고 크기는 128, 256, 512의 총 9개의 앵커 박스가 있다고 앵커 박스를 깔아놓는데요. 보통 이제 백본 CNN을 통해서 나온 피처 맵의 크기가 60 곱하기 42기에 약 2400개의 픽셀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는 2400 곱하기 9에서 21,600개의 앵커 박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있는 이제 픽셀 또한 앵커 박스를 깔아놓기 위해 패딩을 1로 설정해서 모든 픽셀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RPNN이 기본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와 그리고 리그레션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손실을 합친 새로운 손실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선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의 손실 함수를 먼저 살펴보자면 여기 앞에 있는 PI는 그 앵커 박스 안에 객체가 있다고 예측한 확률, 그리고 옆에 있는 PI는 앵커 박스 안에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 라벨링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측한 확률이 7인데 0.7인데 진짜 있다고 하면은 0.3의 로스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진 분류에 사용하는 로그 로스로 이제 손실을 계산하고 이걸 모두 다 더해서 미니 배치의 크기인 256으로 평균 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라벨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IOU라는 게 이제 박스 그러니까 영역 두 개의 영역에 대해서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나눈 값인데 그 쉽게 설명해서 이 영역의 겹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를 수치한 값입니다. 따라서 이 IOU를 통해서 라벨링을 이제 0.7 이상이면 그러니까 두 개의 영역이 0.7 이상 걸쳐 있다 하면은 포지티브 1로 라벨링을 해주게 되고 또 이 IOU 값이 0.3 이하이다. 그러면은 그냥 배경이라고 인식을 해서 네거티브로 라벨링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0.3에서 0.7 사이는 좀 애매한 값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습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보통 근데 이렇게 라벨링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 안에서 배경인 앵커 박스가 훨씬 많기 때문에 클래스 불균형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래스 1과 0을 각 128개, 총 256개로 맞춰주게 되고 이것이 바로 미니 배치의 크기입니다.
그 뒤에 이제 레그레이어에서는 앵커 박스의 위치를 얼마 정도로 이동해야 하느냐 이거를 예측하는 것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레그레이에서 이 앞에 있는 TI는 이제 예측 바운딩 박스의 좌표이고 옆에 있는 TI는 실제 정답 박스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무드 에러 로스를 통해서 이 손실을 계산하게 되고 여기 앞에 PI 정답 PI가 곱해지는데 만약에 이 PI가 0, 즉 그 앵커 박스가 배경일 경우에는 그냥 이 위치 조정 손실을 계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위치 조정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 위치 조정 손실을 계산하지 않겠다라고 설정을 해 놓은 값이고요. 만약에 배경이 아니고 1일 경우에는 그대로 연산이 수행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이제 다 더해서 어 그러니까 피처맵에 있는 모든 픽셀의 개수 그러니까 60 곱하기 40하면 2400으로 나눠주게 되는데 그 앞에 이제 밸런싱 파라미터라는 람다가 붙게 됩니다. 이게 디폴트로 10을 논문에서는 사용했는데 앞에서는 256분의 1로 나누고 그, 레, 그 레그레이션 손실은 240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모델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균형을 보정해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 10을 사용하는 이유도 앞에 있는 256에서 곱하기 10을 하면 2400의 근사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람다 10을 사용해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TX TX, TY 이런 거는 이제 앵커 박스가 이동해야 하는 값인데요. 이거를 예측값으로 하고 이게 어떻게 계산되느냐면은 일단 X는 예측한 박스의 X 좌표 그리고 XA는 앵커 박스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앵커 박스의 예측한 박스와 앵커 박스 실제 앵커 박스의 차이를 이제 앵커의 너비로 나눠줘서 이 비율만큼 이동하겠다. 비율을 예측하겠다. 이렇게 설정해 놓은 값이고요. 그리고 TX 라벨링 된 값은 실제 그라운딩 박스의 좌표와 그리고 앵커 박스의 좌표를 계산해서 실제 어느 정도를 이동해야 정답인가를 계산한 게 이 아래에 있는 TX 라벨링 된 값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로스를 계산한 것이 레그레이어의 손실함수입니다. 따라서 RPN의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RPN 말고도 그 Faster RCNN에서는 기존 Faster RCNN을 그대로 차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RPN과 Faster RCNN을 따로 학습하게 될 경우에는 쉐어링 피처라는 이점을 놓치게 되는데 콤보 레이어의 가중치를 공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다단계에 걸쳐서 학습을 하는 방법을 논문에서는 채택을 했습니다. 일단 1단계에서는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피처맵을 생성한 후에 RPN을 먼저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이 학습된 RPN을 사용해서 뒤에 있는 Fast RCNN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앞에 있는 백본 모델의 가중치도 살짝씩 파인 튜닝하게 되는데 이 파인 튜닝된 앞에 백본 모델을 다시 사용해서 이제 RPN을 재학습하게 되고 또 이 재학습한 RPN을 통해서 다시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Fast RCNN을 파인 튜닝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모델의 구현 디테일인데요. 어, 나머지는 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예측을 할 때 프로포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중복되는 프로포설을 제거하기 위해 IOU 스레시홀드 0.7의 NMS를 적용했다고 써 있는데 이 NMS가 그러니까 0.7 이상의 겹치는 중복 프로포설을 다 제거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NMS를 실행한 후에는 약 2000개 정도의 프로포설 레지온을 가지고 패스트 RCNN의 입력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 아키텍처의 실험 결과인데요. 우선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한 것을 보자면은 파스칼 VOC 2007년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한 것인데 어, 보시면은 이제 RPN과 Fast RCNN을 같이 쓴 방식이 셀렉티브 서치 방식을 사용한 것보다 훨씬 빠르고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실험 중 하나가 이제 4스텝 트레이닝을 앞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4스텝 트레이닝을 2스텝으로 바꿀 경우, 즉 가중치 공유를 없앨 경우에는 성능이 하락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프로포서를 보통은 이제 300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프로포서를 100개 혹은 6000개로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RPN을 통해서 어, 생성한 프로포설의 이제 성능이 되게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RPN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 혹은 리그레션 레이어 이 둘 중 하나를 없앴을 때 성능도 비교를 했었는데 이제 하나가 없어지면은 성능이 급격하게 감소된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백본 모델을 원래는 ZF넷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이제 VGG16 모델로 바꿨을 때 성능을 비교한 것인데요. 만약에 ZF넷에서 VGG16으로 바꿀 경우에는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백본 모델의 이제 성능 또한 이제 Faster RCNN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스칼 VOC 2007 데이터셋만 가지고 학습한 게 아니라 코코에 있는 코코 데이터셋까지 추가 학습을 했을 경우에는 78.8이라는 좀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속도를 측정한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셀렉티브 서치보다 훨씬 적은 양의 셀렉티브 서치를 사용하면 2000개 프로포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적은 양의 프로포서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Faster RCNN이 이런 조그마한 프로포서를 가지고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측면에서 큰 향상이 있다는 것을 이 결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앵커박스의 개수를 여러 개로 줄여가거나 늘리면서 실험한 결과와 이제 람다 값 앞에서 이제 밸런싱 파라미터를 10으로 설정했다고 했는데 이 값을 다른 값으로 변경했을 때의 실험 비교입니다. 먼저 이제 위에 있는 앵커박스의 개수를 좀 조정을 한 실험 결과를 좀 보자면 어, 최종적으로 이제 세 개의 스케일과 세 개의 비율을 총 9개의 앵커박스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때 스케일을 세개로 그리고 비율은 하나로 놔뒀을 때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밸런시 파라미터를 조절했을 때 실험 결과인데요. 11대가 제일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0.1에서 100까지 다양하게 바꿔가며 실험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0이 제일 좋기 때문에 아마 10을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 있는 이제 이미지는 그러니까 기존 셀렉티브 서치 방식에 비해서 이 레지온 프로포설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리콜이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확인한 결과인데요. IOU가 이제 한 0.8 이상 정도로 엄청 빡센 값에 대해서만 정답을 인정할 때는 이제 셀렉티브 서치가 조금 더 성능이 좋게 나오는데 그 이전까지는 RPN을 사용한 레지온 프로포설이 성능이 리콜 값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기준으로 보자면은 셀렉티브 서치 방식도 사실 이제 RPM보다는 조금 더 정밀한 탐지에 대해서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결론입니다. Faster RCNN은 기존 레지온 프로포설과 오브젝트 디텍션을 단계를 통합한 모델로 기존 셀렉티브 서치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고, 이 Faster RCN에서는 Faster RCN에서 제시하는 RPN은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가중치를 이제 Faster RCN과 공유하기 때문에 빠르고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박스를 생성하고 이를 라벨 값으로 활용하여 예측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거의 실시간 속도로 동작하며 앵커박스의 품질과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 정확도를 모두 개선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참조 논문입니다. 네, 여기서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